민법이 조금 재밌어지려고 하면 그런 느낌이 오면 민법은 많이 하신 거예요. 재밌다 그런 느낌이 드시면. 근데 아우 머리 아프다 그러면 좀 그거 힘들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대항력의 효과입니다. 대항력의 효과. 대항력은 언제 생기냐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이길 그러죠. 이길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특히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한 이후에 임차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을과 체결해서 을이 대항력을 갖췄다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우리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 그러잖아요. 이 양수인이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을 때 지위라는 게 뭐죠? 지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지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위를 승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권리와 의무가 다 얘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얘가 보증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증금은 얘가 줘야 되는 의무가 있죠. 없으면 그 의무도 다 얘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책임이 면제돼요? 면제되지 않아요? 면책적으로 책임이 인수된다. 그래서 양수인은 권리와 의무, 이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니까 승계되는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을에게 부담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채무 인수 형태가 뭐라고요? 면책적 채무 인수다. 그러면 이때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면책 인수되는 거에 대해서 싫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 보호하는 법이에요? 임차인 보호하는 법이잖아요. 근데 임차인 보호한다면 얘가 면책적으로 승계되었을 때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 보증금을 제때 주지를 않아요. 얘가 자력이 없어요. 자력이 없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얘한테만 받아야 되는데 차라리 얘한테도 받고 얘한테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즉 병존적 인수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임차인이 보호되는데 판례는 그냥 면책 인수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러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얘한테 보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면책 인수 시키니까 학자들이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얘한테 면책 인수되는 걸 얘가 싫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하라 그거예요. 이의를 제기하면 얘한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변칙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그대로 잔존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얘한테도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석을. 그럼 병존적 채무 인수로 해석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판례는 이미 판결을 내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승계하는 이 양수인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명의 신탁을 했어요. 갑이 병에게 명의 신탁을 하면 수탁자는 대외적인 소유자이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얘는 승계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양도담보권자예요. 얘한테 소유권은 이전되었지만 등기상 명의는 얘가 얘한테 돈 빌려주고 대신 담보로 소유권 이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양도담보권자고 양도담보권자의 법적 성질은 담보물권자죠. 그래서 저당권자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아니죠. 따라서 얘는 면책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지를 경락받은 자예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그랬으니까 주택은 건물이죠.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거지 땅을 경매로 산 사람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아니다. 따라서 얘한테는 면책 인수 안 된다.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경락인. 이게 어떤 경우예요?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경락인. 대항력 없는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고 또 저당권이 있다. 그런데 얘는 대항 요건을 갖췄지만 말소기준 권리보다 미치잖아요. 다음이죠. 그럼 얘는 그냥 소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경매로 넘어왔을 때 낙찰자는 임차권 인수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얘가 물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있고 저당권이 임차인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어요. 얘가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 임차인은 어떻게 돼요? 인수되죠. 걔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관련해서 182페이지 6번입니다. 임차인 을이 보증금 지급하고 대항력권을 갖춘 후 임대인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대항력 갖춘 이후에 소유자가 바뀐 거죠. 1번 갑은 언제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언제나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그죠? 원칙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면하지만 면책 인수되니까 언제나는 아니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2번 임차주택 양도전 발생한 연체 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된다. 그래요? 승계되지 않습니다. 연체 차임채권은 그거는 갑과 을하고의 관계에 남아있는 거지 그게 승계될 이유는 없죠. 3번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병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요게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또 여기서 가압류가 나왔으니까 또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제3채무자 그러니까 또 느낌이 그래요. 그냥 우리가 많이 안 쓰는 표현들이니까 이런 거에 넘어가시지 마세요. 자,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고. 만약 갑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했다. 이게 뭐예요? 양도담보권자. 그러면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80페이지 3번. 대항력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거죠. 1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서 전대차하고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등록을 마칠 때에는 이 길부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X예요? 전대차하고 네? 전차인이 등록했잖아요. 그러면 이 길부터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대항력이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대항력 주민등록을 했다면 을의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 우리 대항력의 발생 유지 그거 두 개 구별했잖아요. 그죠? 네. 2번 일단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면 대항력은 상실되죠. 3번 양수인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주택이 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우선 변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X예요? 네.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라면 자기가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싫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승계되는 그 관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4번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종전의 상태를 유지한 채 주택을 다시 임차한 경우 이게 망했네요. 그죠? 매도함과 동시에 종전의 그 주택에 임차인이 되는 거죠. 뭐예요? 점유계정 임차인. 그럼 언제부터 대항력 발생해요? 점유계정 임차인 이길 대항력 그랬잖아요. 뭐의 이길이에요? 네, 최초 전입신고일의 이길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의 이길. 5번 주민등록 직권 말소 후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 절차에 의해서 재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차주택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맞죠? 자, 보증금 회수,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권 구별하는데 둘 다 환가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가 절차. 환가 절차라는 건 경매를 얘기하는 거죠. 경매를 하게 되면 부동산이 경락대금으로 바뀌잖아요. 가치가 바뀌는 거니까 그걸 환가 절차라고 합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X예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돈 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임차주택이 양수인에게 달라는 게 아니라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 자, 그런데 우선 변제는 후순위자보다 먼저 받겠다가 우선 변제인데
최우선 변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겠다는 거예요. 다른 담보물권자는 선순위도 포함해서 임차권은 채권인데 선순위 물권자가 있단 말이에요. 선순위 물권자도 포함해서 걔들보다 더 먼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마디로 새치기 하는 권리, 얘는 한마디로 줄서기 하는 권리. 어디에서? 배당에서. 법원에서 하는 배당에서 새치기 하거나 줄서기 하는 것이지 양수인에게 내 돈 주세요라고 하는 건 우선 변제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다른 담보권자는 선순위자를 포함하는 것이니까 선순위자보다도 먼저 받는 게 최우선 변제. 이 최자가 그래서 무슨 최라 그랬어요? 이게 가장 최자예요. 가장 최자. 가장 최자. 이게 귀고 귀를 손으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취할치라고 해요. 취할치. 전쟁 나가서 군인들이 자기 무공을 자랑을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귀를 자르는 거예요, 귀. 근데 그 대장의 귀를 자르는 거예요, 대장의 귀를.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 최가장, 그래서 가장 최자예요. 그럼 우선 변제를 가장 먼저 받겠다. 이게 최우선 변제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공부하지만 또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실무하다 보면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다 잊어버려요. 다 희한하대요, 그거. 그렇게 공부 잘했던 양반들이. 자, 어쨌든 우선 변제는 줄서기, 최우선 변제, 최자가 들어가요. 최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새치기 하는 거고,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얘는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그 중에 쬐끔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 이렇게 일정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그 일정액은 큰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일정액은 소액입니다.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예요. 그러니까 요거 빼면 얘하고 같은 거고 얘하고 다른 것은 소액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또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의 우선 변제. 이것도 소액만 싹 빼버리잖아요. 그럼 임차인의 보증금의 우선 변제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하고 표현이 대단히 비슷하니까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뭐 가지고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소액이 들어가거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 8조에 그래서 8조의 우선 변제라고도 표현해요. 8조의 우선 변제. 우선 변제 요건은 대항 요건 플러스 확정일자예요. 자, 줄서잖아요. 줄서기죠. 그러면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줄을 세워놓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확정일자 기준으로 하는 건데 얘는 날짜가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새치기잖아요. 새치기 하는 거니까 얘는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대항 요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경매 신청 전 그럼 그것도 틀려요. 등기 전.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신청 일자가 5월 1일이면 등기 일자가 5월 7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경매 신청하고 그 등기되기 전까지만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된다. 얘는 확정 일자가 필요 없죠. 왜 필요 없어요? 새치기 하는 거니까. 날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새치기 하는데 어차피. 이거 다 돈 받는 거예요. 네. 어디에서? 법원에서 배당 받는 거예요. 배당. 그 배당금은 누구 돈으로 배당하는 거예요? 평락인이 낙찰대금 내잖아요. 매각대금 내잖아요. 예? 경매로 사면 돈을 내잖아요. 그 돈 가지고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순서를 정하는 게 배당이에요. 자,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가 있어야 됐는데 15일, 16일, 17일로 봐서 대항요건은 15일 날 가졌어요. 대항요건은. 전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15일 날 전입하고 그러면 대항요건 갖추면 대항력은 이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확정일자를 16일 날 요때 찍은 거예요. 6일 날. 그럼 확정일자 찍으면 그건 찍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의 효력이 같이 발생하는 건 16일 확정일자 찍은 날이 되는 거죠. 두 개의 효력이 같이 발생했을 때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에요. 이것은 그날이 언제? 16일. 그럼 뒤집어서 확정일자가 먼저 있었어요. 그럼 그 확정일자는 찍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데 대항요건은 즉 전입신고는 16일 날 했다.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17일 0시잖아요.
그럼 요 시점에 비로소 대항할 수 없는 우선 변제권이 대항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우선 변제 효력 발생일은 여기가 된다. 그래서 두 개의 효력이 같이 발생했을 때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자, 관련해서 182페이지 7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 X주택의 저당권 등기를 마쳤다. 갑은 그 병은 2018년 12월 1일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잠깐만요. 이게 다 문제예요, 지금. 이런 거 나오면 써야 되죠? 예. 을 소유의 X주택의 갑이 저당권. 그 병은 2018년 12월 1일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해서 인도받고, 병이 임차인이고 2억을 보증금으로 해서 2018년 12월 1일 인도받았어요. 점유하고 9월 16일 현재까지 살고 있다. 2020년 9월 16일 현재까지. 2019년 4월 10일 저도 이런 거 짜증나요. 이런 거. 그래도 이제 한번 연습이니까. 정이 을에 대한 8천만 원 채권으로 주택을 가압류했다. 2019년이에요. 2019년 그 순간에 정이 가압류했어요. 8천. 그 다음에 2019년 7월 10일 여기네, 여기. 무가 저당권 1억. 2020년 9월 16일 주택은 무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A에게 매각되었으며, 얘가 실행을 해가지고 A가 2억 5천에 낙찰을 받았네요. 그쵸? 네. 자,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갑, 그 다음에 임차인 있고 가압류 있고 저당권 있는 거예요. 네. 자, 1번 A는 임대인 을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 여기서 저당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 있고 또 저당권 있잖아요. 얘가 실행했어도 말소기준 권리는 몇 번? 1번이죠? 그럼 저당권보다 대항력이 늦추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A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죠. 2번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의 우선함으로 무는 정의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무는 가압류하고 저당권이에요. 가압류하고 저당권.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것이지 얘보다 얘가 선순위잖아요. 선순위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죠. 그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의 우선함으로 무는 정의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 땡입니다. 우선 변제 못 받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어떻게 돼요? 비례배당 받는 거예요. 비례배당. 얘 둘 사이에서는. 둘이 다 우선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권이 없으니까. 3번. 경매로 인해 병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병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경매로 인해서 임차권을 소멸하니까 얘는 쫓겨나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4번. 병이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렇죠. 병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병은 갑의 우선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건 우선 변제예요? 최우선 변제예요? 보증금 전액에 대한 거는 우선 변제고 최우선 변제는 조금만 일정에. 그러면 병이 갑에게 우선해요? 아니잖아요. 갑에게 우선할 수는 없죠. 우선 변제는 후순위보다 먼저 받겠다는 거예요. 선순위보다 먼저 받을 수는 없어요. 틀렸습니다. 5번. 병이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했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병의 적법한 배당 요구가 없어서 정과 무에게 배당이 됐을 때 병은 정과 무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임차권은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당 요구를 쥐가 안 했잖아요. 그죠? 적법한 배당 요구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 책임인 거지 다른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별건 아닌데 복잡하게 문제를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풀 수 있어도 그건 남겨두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자, 183페이지 9번. 갑소유 대지 위에 있는 갑의 주택을 임차한 을은 주임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다. 굳이 뭐 이렇게 강조를 해요.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소액 다 집어넣었죠. 그죠? 이건 최우선 변제 얘기예요? 우선 변제 얘기예요? 최우선 변제. 1번. 갑이 주택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을은 매매 대금으로부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X죠? 어디가 틀렸어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경락대금에서 법원에다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얘기하는 거예요. 2번.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을이 다른 채권자의 우선에서 변제를 받으려면 집행법원에 배당 요구 종결 이전에 배당을 요구해야 된다. 그쵸? 배당 요구 채권 맞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 채권이에요. 당연 배당 채권. 배당 요구가 필요 없어요. 그때는 등기되면. 3번. 대지의 저당권 설정할 당시 주택이 미등기인 채 이미 존재했다면 을은 저당권에 기한 대지의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최우선 변제와 우선 변제는 대지의 환가대금을 포함해서 받습니다. 대지가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을 한 것은 대지에 대한 환가대금에서도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임차인은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에요. 그럼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주택이라는 담보, 객관적인 담보의 그 가치를 담보물권화 시켜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거는 임차인이 담보 잡은 것은 건물일 뿐이지 대지는 아니란 말이죠. 마치 이거예요. 임차권이 저당권과 같은 기능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토지 저당권하고 건물 저당권하고 별개잖아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토지에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잖아요. 담보물권도 그런데 임차인은 건물을 임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지까지도 임차권의 효력이 미치게 만든 거예요. 임차인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지 경매 절차에 대해서도 최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지만. 4번.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대지 건물 매각 대금에 동시 배당을 받을 경우 을의 최우선 변제권은 대지 건물 가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 받음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공동 저당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는 게 판례예요. 대지 가액에서 받게 하니까. 5번. 갑이 대지만을 병에게 매도한 뒤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에도 을은 환가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대지 가액을 포함한다는 의미를 지금 계속 얘기한 겁니다. 자, 존속의 보호인데 기간 보시면 주택임대차는 2년을 보장해 주죠. 다만 2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그건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왜요? 괜찮아요.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만 신경 써요, 이것만. 2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1년 약정하면 임대인에 대해서는 그냥 2년인 거예요. 임차인만 1년 주장할 수 있다. 상인법은 1년입니다. 이것도 1년 미만 약정은 임차인만 주장한다. 법정갱신이에요. 주택임대차. 기간 만료 전 몇 월? 6월부터 만료 전 2월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에 했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기간은 2년으로.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이고 무정한 기간으로 가요. 전세권도 동일한 조건, 무정한 기간. 임대차도 동일한 조건, 무정한 기간. 근데 주택으로 가면 무정한 기간이 아니라 2년으로 박아주는 거예요. 다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때는 몇 월? 3월 지나야 해지 효과가 발생한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법정 갱신이 있지요.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여기는 1월이에요. 1월. 얘는 2월, 여기 1월. 그럼 왜 이렇게 2월로 해줬을까요? 과거에는 1월이었는데 이거 바뀐 거예요. 임차인의 갱신 요건 개정하면서 이것도 같이 개정을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얘가 2월인 것은 세입자가 집을 구하는 기간을 1월을 줄 거예요. 2개월 주는 게 나아요. 2개월.
2개월 주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더 보호해준다는 측면이에요. 한 달 남겨, 만약에 1월로 갔으면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내보내려면 한 달 남겨놓고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임차는 한 달 동안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 좀 벅차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임차는 좀 더 보호하려고 2개월 충분히 시간을 주자. 근데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 집을 알아보러 가는데 한 달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2달씩 줘야 돼요? 네? 어때요? 제 경험은 한 달이면 충분해요. 그죠? 그 굳이 뭐 2개월씩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요구하는 거죠. 요 사이에 똑같아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한 조건, 기간은, 요거는 1년으로 간주해요. 계속 1년으로 가잖아요. 그죠? 역시 이때 임차인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언제든지 3월 지나면 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반면, 여기 빨간 거 보여요, 요거? 임차인이, 제가 안 보여요, 이게. 통지하지 않으면? 네. 통지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기간 만료 전 2월까지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임차인이 나간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이것도 법정 갱신이 돼요. 그런데 상인법에서는 뭐예요, 이거? 갱신 요구. 네? 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까지는 임대인에 의한 법정 갱신이잖아요. 주임법에서는 임차인에 의한 법정 갱신도 있어요. 근데 상인법은 임차인에 의한 법정 갱신이 아니라 상인법은 그냥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도록 해요. 그게 달라요. 근데 뭐가 없다. 임차인에 의한 법정 갱신이 상인법에는 없어요. 자, 관련해서 186페이지 1번. 상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상인법 얘기야. 네. 맞죠? 2번. 법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 적용된다. 네. 그쵸? 네. 왜? 이거 왜 안 했어요? 3번. 임대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이 변동도로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청구 당시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증액을 청구하는데 증액 청구는 주임법도 상인법도 다 5%예요. 주임법, 상인법 다 5%. 4번. 가등기가 격려된 후 대항력을 취득한 상가 건물의 임차인으로서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격려한 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X. 가등기 이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죠? 네. 물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분의 효력 시점은 본등기 시점이지만 가등기 순위에 따라가잖아요. 순위에 밀려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5번. 상가 건물 임대차의 법정 갱신은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본다. 맞죠? 예. 자, 181페이지 4번. 요건 주택임대차네요. 2021년 2월 1일 갑은 을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1억, 임대기간 1년으로 해서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맞추었다. 2021년 2월 1일. 자, 그리고 기간 1년으로 했어요. 1번. 2022년 1월 1일 을은 갑에게 500만 원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 1억에서 5% 증액 청구할 수 있잖아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는, 1년 이후에는. 그러면 이거 맞죠? 어디가 틀렸어요? 계약 체결일부터 1년 내잖아요. 1년 이후에 비로소 보증금 증액을 청구하는 거예요. 500만 원은 맞는데 지금 얘는 2022년 1월 1일이죠. 계약 체결일은 2월 1일이죠. 그럼 만료일은 언제예요? 1월 31일.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계약 체결이 만료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 2번. 근데 500만 원 5%는 맞는 거죠. 다만 계약 체결일도 1년이 지나야 됩니다. 22년 3월 1일 갑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을은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갑에게 X주택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어디가 틀렸어요? 지금 1년을 약정을 했지요. 1년을 약정했으면 이건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예?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임대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2년인 거예요. 그럼 갑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했잖아요.
그죠? 1년을 주장한 게 아니라 존속을 주장했어요. 다만 그 말은 2년을 주장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년으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택 인도를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2년 미만으로 약정을 했다면 그것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임대인은 그 약정 기간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겁니다. 임차인만 1년 주장할 수 있고 그럼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나는 2년 살고 싶다 그러면 2년으로 가는 겁니다. 3번 21년 6월 1일 동거 가족이 없는 갑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했더라도 계속해서 X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지금 주민등록을 뺀 거잖아요. 거주는 계속 했는데 그럼 갑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아니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뺐다는 말은 그때부터 대항력은 상실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란 대항요건은 대항력의 취득의 요건인가 동시에 존속의 요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번 21년 12월 1일 갑은 X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왜 안 돼요? 기간이 만료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간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기간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안 줘요. 미수령이에요. 그럴 경우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데 지금 날짜가 12월 1일이니까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제가 이사만 한 30번은 다녔어요. 30번은 이사만. 그중 대다수가 고시 공부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 그래서 맨날 월세에서 월세로 옮기는데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그거 잡고 다니면 저기 하니까 전세 살아라 그래서 전세금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전세권 등기를 안 하고 그냥 전세를 산 거예요. 미등기 전세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으니까. 보증금을 안 줘요, 집주인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네?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그 당시 요게 이제 99년도에 요게 이제 개정이 된 건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그 전까지는 항상 문제가 이게 보증금 떼먹는 거야. 떼먹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전세를 받아가지고 전세금 받아서 새로 주고 그래서 또 자기는 다 쓴 거예요. 없어요, 전세금이. 그러면 또 새로운 임차인 저 전세권자 들어왔을 때 그 전세권자에게 또 보증금 전세금 받아가지고 조금씩 올려요, 매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전세금이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럼 1억에서 이제 다음 오는 사람에게 1억 2천 받고 2천 지가 쓰고 1억 원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전세라는 제도가 원래 그런 거라 그랬죠. 네. 세를 돌리는 게 전세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때까지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99년도까지. 2002년도까지 공부를 했어요. 마지막 학기 2002년도. 근데 그때 나이가 이제 저는 나이가 이렇게 같이 물러가요. 네. 제 나이는 항상 끝의 수가 같은 나이예요. 이게 29이고 2002년도가 이제 32. 예. 제 나이는 이렇게 물려가요. 부러워요? 되게 더 부러워요.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것 때문에 아주 애를 많이 먹은 거예요. 예. 근데 요게 99년도 만들어지면서 요걸 제가 많이 썼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예. 좋은 거예요. 이건 좋은 거.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든 거예요, 이거? 자, 보세요. 뭐가 문제냐면 기간이 만료됐으면 이사를 가야 되죠. 네. 이사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맞춰서 갈 때 돈을 가지고 나가야지 저도 그 집에 또 돈을 밀어 넣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를 갔단 말이야. 집주인 말 믿고 한 달만 기다려주면 내가 빼줄게. 한 달 안에 내가 다 정리해줄게.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줄게. 그리고 믿고 갔단 말이야. 그런데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잠을 못 잔 거예요. 자, 5월 1일이 기간 만료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입주를 한 거예요. 입주를 하고 돈은 집주인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중개하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전세권 등기를 하려면 주소를 이 집으로 하지 말고 이사 갈 집으로 미리 해놔라 이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등기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고시생이 뭘 알아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부터 다음날부터 이제 이게 등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가. 주소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 등기하려면 제가 여기다가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대항력이 상실.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 그러니까 이날부터 이 집이 한 달 안에 이제 돈을 줄 때까지는 이 집이 절대로 경매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못해. 아버지한테도 말도 못해. 와이프한테도 말도 못해. 저 혼자 끙끙 앓았어요. 야, 이 멍청한 놈, 고시 공부한다는 놈이, 법을 한다는 놈이. 한 달 동안 고민하는 게 아직까지 생생해요, 지금도. 어떤 말은 못하고. 더 세배는 건요, 변호사들이 그 당시 이제 합격해서 이제 사무소 내잖아요. 예? 이런 경우 허다하단 말이에요. 지들 머리는 못 깎는 거예요. 심지어는 변호사들이 보증금 뜯기는 경우도 있어요. 건물을 빌려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하려고 인테리어 다 했는데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쪽팔려서 말을 못해, 이 새끼들이. 말을 못해, 쪽팔려서. 변호사들도 그래요. 예.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기간이 만료돼야 돼요. 그리고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해야 돼요. 그 경우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못해요. 그리고 요거 가지고 또 문제 낼 때는 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1심 법원이에요. 그죠? 그걸 임대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런 식으로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5번 2021년 7월 1일 을이 정에게 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누구에게만? 정에게만. 이게 면책 인수된다 그랬잖아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입니다. 작년에 이게 나왔잖아요. 올해 또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상인법 먼저 볼게요. 상인법도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작년에 이제 최초로 나온 거고. 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 몇 월? 6월부터 만료되기 전 1월이야. 1월 사이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합니다. 다만 갱신 요구할 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뭐 하는 거예요? 제외 포함해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 들어간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3. 재, 중, 보상 없이 전, 부, 파, 멸이에요. 3재, 천재, 인재, 지재 이 세 가지 합쳐서 재앙이라 그러잖아요. 3재. 3재 중에 있는 임차인은 보상 한 푼도 못 받고 전부 다 파멸한다. 다만 이 파손은요 고중파예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고중파.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경미한 과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요거 앞글자 따서 암기하셨죠? 고중파예요. 3재 중 보상 없이 전부 파멸한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주택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제도가 이제 작년에 최초로 도입됐는데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기간 만료 전 몇 월? 요것도 2월로 바뀐 거예요. 2월까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는 최초 기간 포함해서 10년 범위 내라 그랬죠? 여기는 1회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년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2년.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는 2년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임차인이 갱신 요구하면 또 2년 보장되니까 토탈 몇 년 보장해줘요 지금? 4년 보장해줘요. 요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바로 여기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들어가요. 플러스 2기의 차임 3기가 이제 2기로 바뀌면 되고 그럼 8개고 임대인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실거주가 추가되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살겠다. 그럼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요게 문제가 제일 많아요. 임대인이 실거주한다 안 했고 세를 줘버리는 거야. 그거 임차인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왜 몰라요, 그거? 보면 알지. 집주인이 안 사는데.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위반하잖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예컨대
임차인이 100만 원 월세를 냈는데 임대인이 150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돈 더 받으려고 세입자 내보내버리고 다른 세입자 집어넣은 거예요. 실거주한다고 뻥쳐놓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손해배상은 100만 원 곱하기 3이에요. 여기서 100만 원은 뭐냐면 지금 100만 원 받다가 150만 원 받았잖아요. 기존에 받는 100만 원에 3개월치에 해당하는 게 300만 원이죠. 그게 손해배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차액 있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올렸으면 50만 원 차액 곱하기 2년치예요. 1200. 중에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 셋 중에서 가장 큰 금액, 적은 금액. 큰 금액이에요. 큰 금액. 그래서 큰 금액이니까 고주택이에요. 주택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아파트 1층이 좋아요? 저기 맨 위에 뭐라 그래요? 그거. 펜트하우스. 그죠? 그게 고주택이 좋은 거예요. 주택은 높은 게 좋고. 상가는 1층이 좋아요? 꼭대기층이 좋아요? 1층. 무조건 상가는 1층. 그죠? 그럼 상가는 저상가예요. 고주택 저상가.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보증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한 임차인은 저 낮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건 뒤에 가서 또 보고. 자, 그러면 2번, 186페이지 2번. 상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관한 설명에서 1번.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제외가 아니라 포함. 2번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시 임차 건물의 평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 우선 변제권 얘기예요. 최우선 변제권 얘기예요. 우선 변제권. 그죠? 소액이나 보증금 중 일정액 이런 게 없잖아요. 3번 임대인을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승계 이후의 연체 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에 달하여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상가 건물 임대차잖아요. 아까 2기는 주택 임대차. 그죠? 4번 동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뭐냐면 민사집행법에서는요. 민사집행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반대 의무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다시 그럼 그 말은 임차인의 반대 의무는 비워주는 거예요. 비워주는 건데 그걸 비워줘야만 강제집행,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집을 비워주는 순간 점유를 상실하고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부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겠죠. 자, 184페이지 12번.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맞죠? 3번.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그래요? 4번.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 실거주 때문에 갱신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갱신 요구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는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그 중에 큰 금액, 적은 금액, 큰 금액. 5번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고중파 그랬잖아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자, 기타 나머지 문제 임차권 듣기 명령이죠. 이거는 임대차 종료됐을 때 보증금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임차권 듣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근데 이 1심 법원은 어떤 법원이냐면 보통 1심, 2심, 3심 그러잖아요. 1심은 최초로 이제 심급제라 그래요. 그 3심제라고 하는데 1심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이 1심 법원이라면
고등법원이 2심 법원이고 3심 법원은 대법원으로 가요. 근데 인천지방법원의 부천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천 사람들은 부천 지원이 1심 법원이에요. 그러면 2심은 어디로 가냐면 고등법원 가는 게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심은 합의부에서 대법원 가는 거예요. 고등법원 다 가는 게 아니고. 시군법원, 지원 이런 것들이 다 1심 법원이에요. 근데 시군법원이나 지원이 없다면 예컨대 시군법원이나 지원은 제일 낮은 단급의 법원이거든요. 낮은 단계의 법원. 근데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시를 다 관할 지역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천시에서 하면 인천지방법원으로 다 가는 게 1심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1심에서도 또 단독판사를 가잖아요. 단독판사 사건이다 그러면 이게 1심이라면 2심은 고등법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심은 바로 대법원으로 직행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다 1심 법원으로 보시면 돼요. 시군법원, 지방법원 지원, 지방법원이 1심 법원이에요. 다만 그것은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아니라 뭐예요? 임차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에요.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없었으면 이 등기한 날로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대항력이 있었으면 유지되는 것이고 없었으면 이때부터 새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 관련된 비용, 등기와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뭐예요? 항고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항고할 수 있다. 그래서 항소는 다른 거예요. 이건 소송에서 1심에서 2심 올라가고 2심에서 3심 올라갈 때 그랬을 때 이 소송에서 판결을 가지고 뒤집으려고 할 때 항소하는 것이고 이건 결정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고 싶을 때 항고한다. 이사를 가고 싶을 때 항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임차인에게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가 안 된다는 거지 우선 변제는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갑소유 주택에 을이 보증금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얘가 임차권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전부 인정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가 이사를 갔어요. 그럼 여기 공실됐죠? 비었죠? 또 다른 임차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임차인. 그럼 얘한테 최우선 변제 인정되나요? 아니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저당권이 있었는데 A가 얘는 어차피 임차인에게 지금 밀리니까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면 저당권자는 얘보다 후순위로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경매됐을 때. 그런데 이건 저당권자 입장에서 임차인 보호하겠다.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해서 여기까지 양보할 수 있는데 얘가 최우선 변제를 받아서 새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놈이 또 와서 새치기를 한다? 예? 그러면 얘 다음에 얘가 또 등기하고 또 다음 정이 들어와서 또 새치기를 한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절대 돈 안 빌려주겠다 그거잖아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임차인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 변제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이건 순서대로 받는 거니까 법대로. 그죠? 자, 그래서 최우선 변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최우선 변제를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표현을 소액, 임차, 인해, 우선 변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읽을 때 임차인의 우선 변제 거기다 또 보증금을 넣어줘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의 우선 변제는 최우선 변제예요. 이게 포인트인데 이걸 빼고 임차인의 보증금의 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틀린 거죠.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선 변제는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달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처음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차임 증감 청구. 증액 후 1년 후에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것도 20분의 1 범위 5%예요, 5%. 20분의 1이든 100분의 5든, 100분의 5든 다 20분의 1이잖아요. 네.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5%예요, 5%. 네. 이거 약분하면 20분의 1이잖아요. 다만 이것도요 협의로 당사자가 협의로 증액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보증금 1억 원이다 그러면 5%면 얼마예요? 500만 원만 증액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2천만 원만 좀 증액해줘요. 1,500 더 올려줘요.
뭐 그러시죠? 그래서 협의했으면 그건 굳이 이거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협의했으면. 제3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와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을 때 보면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임차권은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임차권은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하든 하든 다 임차권이 있을 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 후순위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증기인 중간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실행을 하든 얘가 말소 기준이니까 얘는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3자가 경매 신청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는데 실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그대로 인수되는 거죠. 근데 지가 배당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 나가겠다. 그래서 보증금 1억을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5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은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러면 얘는 나머지 5천 가지고 다시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우선하는 임차인일 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경매 신청합니다. 그럼 반대 의무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서 빚 비워주지 않아도 강제 집행,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184페이지 10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1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행에 따른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3번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어요? 항고할 수 있다 그랬죠. 4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 청구할 수 있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경매 시에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등기되면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라 당연 배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임법입니다. 187페이지 3번.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급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격려한 자에 대해서 임대차의 효력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 이건 아까 주임법도 마찬가지예요. 2번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했다면 처음에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했다가 다시 발생합니다.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권, 다른 말로 최우선 변제권, 다른 말로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4번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고중파. 5번 환산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경매 시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우선 변제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문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임차인이 다시 병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왔단 말이에요. 신규 임차인이. 그랬을 때 임차인이 차 타고 왔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임차인 경위을에게 우리 임차권 양도합시다. 내가 양수 받을게요. 그 권리금 지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권리금 뭘로 줄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가져요. 그러는 거예요. 차. 권리금은 차를 줘도 돼요? 차를 권리금으로 줘도 되는 거예요. 자, 권리금은 시설 권리금 또는 뭐 바닥 권리금 또는 영업 권리금 등등등 권리금의 종류가 많지만 얘가 한 영업상의 노하우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가 영업하면서 미용실을 했단 말이에요. 손님도 많아요. 예? 그리고 광고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서 얘처럼 일만 하면 그 수익 그대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가 다른 데 가서 미용실을 한다 그러면 지가 또 인테리어 하고 시설 갖추고 광고하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대가로 주는 게 권리금이에요. 그럼 권리금은 금전 기타 유가물도 가능하다. 그럼 얘는 차를 줬잖아요. 그죠? 얘를 뭐라 그래요? 차
주신 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자, 임대인은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차 주신 분, 권리금으로 차를 주신 분이에요. 얘가 누구라고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차 주신 분. 자, 권리금은 얘가 얘한테 임차권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서 받는 게 권리금이잖아요. 그죠? 그거 받을 수 있도록 보존해줘야 된다, 그거예요.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 방해하는 행위가 뭐냐? 요거예요. 요구 못하게 현저히 고액으로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암기, 요구 못하게 현저히 고액으로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되셨죠? 자, 그러면 계약 체결을 거절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잖아요. 그 사유가 뭐예요? 4개. 자력이 없는 경우,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그 다음에 18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인이 선택한 정이라는 사람과 얘가 계약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권리금 계약을. 그럼 얘가 계약 체결하는 거 당연히 거절해야 되겠죠.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금년도 최근에 나온 판례에 따르면 요거야. 18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거는 누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느냐 그거예요. 누가?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대인이. 그걸 명확히 한 게 최근 판례다. 임대인이 이미 18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비워놨어요, 그냥. 이미 18개월 동안. 그죠? 그럼 임대인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업상의 권리금 혜택을 받을 마음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양아치 임대인이면 임차인이 갈비집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유명 맛집으로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를 갑자기 확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못 버티니까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지가 그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권리금 한 개도 없이 그 시설물 그대로. 여기 양아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비워놨단 말이에요. 1년 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 말은 권리금 회수할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임차인의 권리금 뺏어갈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할 때 금년도에 나온 판례들 몇 개 있어요. 그것까지 싹 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5번. 상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보증금을 추구하는 임차인은, 아이고, 시간 너무 됐다. 잠시 쉬었다 볼게요. 네.